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위증이 탄로났음에도 오히려 소명 기회를 달라는 박상용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조작 정황 앞에서도 방탄 프레임만 내세우며 이들을 비호하기에 급급한데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팩트를 조작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정치 집단일 뿐입니다. 사과 없는 오만함의 끝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그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조 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사 특집으로 그 검사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박 검사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정치행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무슨 국힘끼리 앉아 있는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명명한 그 가짜 청문회를 이른바 단독 청문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정당 행사에 공직자가 참여해가지고 맞장구를 쳐준 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도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감찰 중에서 추가로 수사가 되겠지만 그 과정을 놓고 그 뒤에 보인 행태도 보면은 매우 오만방자하고 그다음에 거짓에 기대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뭐 각종 언론에 그냥 막 싸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국회가 열렸을 때 장관과 총장 직무대행이 보는 사회에서 보였던 그 시건방진 태도는 국회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태도고 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걸 그냥 넘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검사라는 직군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를 보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 스스로 생각할 적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 조직의 수장이 앉아있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조직 전체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이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의 공적 마인드라도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행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중계로 봤다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죠. 예. 법사위는 곧바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그리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봉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술 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 적 없다고 그랬죠? 시킨 적 없다 그랬죠? 네, 없습니다. 위증. 그러면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국조특위였죠. 교도관이 나와가지고 교도관인 제가 회덮밥을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교도관님. 예. 그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형사에서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바깥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법사에 나와가지고 외부 음식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미 거짓말 해놨던 게 그렇죠. 밝혀진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증을 이미 한 번 했는데 또 선서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걸 부인할 건지 부인하면 또 위증이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자니 앞에 있는 위증이 확정이 되는 거라서 그게 또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법꾸라지로서 머리를 쓴다는 게 난데없이 무슨 소명을 하겠다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쇼할 수 있게 무대를 펼쳐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 국회와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본.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박상용이가 소명을 안 하면 모를 일이에요. 이미 본인의 목소리로 수사 과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왔고 그거를 밝히는 청문회면 거기 앉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절차에 순응해서 답변을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일종의 깽판을 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박 검사가 내건 조건은 그겁니다. 공소 취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선서를 하겠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제 넘은 짓이지. 뭘 하는 조건으로 내가 선서하겠다. 예.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본인이 아니 소명할 수 있는 거는 뭐 헌법에 있는데 권리인데 왜 안 해줍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소명한가 그러니까 그 소명서 들고 온 거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벌어지는 일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국회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인데 과거에 본인이 저질렀던 또 수사상의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성찰이 없이 그냥 그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억지를 쓰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추가로 틀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4월 7일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인데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변인과 박상용 검사의 내용인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아, 이래도 그러니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거야 저기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뭐 주장을 이게 수사팀이라는 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저 거예요. 말고 다른 팀도 네.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설득해야 되는 검사님 의무가 위에 있는 또 뭐 거죠. 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게 뭐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저를 좀 믿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윗선이 있다라고 본인도 인정하는 뉘앙스잖아요. 그간의 해명 과정에서도 일개 평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죠. 그걸 혼자서 그렇게 거래하고 정리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예.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설득이 본인이 설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총괄하는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계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검찰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할 때는 매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대검까지 당연히 보고가 올라가는 거라서 박상용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야, 조직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나를 지켜내.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에 한 말이 박상용은 지금 내가 입을 열면 여러 명 다친다. 네, 뭐 그렇죠. 뒤에 지금 누가 있다는 은근히 거예요. 협박을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조직이 뒷배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댈 수 있는 거죠. 예. 야, 네가 앞서 떠들어. 우리가 너는 어떻게 했든지 좀 지킬 방법을 생각해 줄게. 뭐 이런 식의 그냥 조폭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박상용 검사는 그냥 칼잡이로 지금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에 그리고 대해서, 예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은 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박상용 검사가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TF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수사 받을 거예요. 수사 받으면 자기가 종범이고 주범이 누군지 다 밝힐 겁니다. 박상용 오늘 행태 봤죠? 저런 행태들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면 큰일 난다. 시그널 줘라. 나 보호해달라. 이런 시그널까지 있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행태가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까? 수사 오래 해보셨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장관님? 저런 행태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였냐?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상용 검사를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구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 건데 그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했잖아요. 네. 이른바 전화 변론인데 이 전화 변론을 할 때마다 그 킥스에 기록하게 돼 반드시 있어요. 기록하게 돼 예,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했다면서요. 네. 예. 우리가 그 서부지법 폭동 때 보면은 판사실로 가자 하면서 가가지고 판사들이 있는 층으로 가서 그 이렇게 투명한 문을 깨잖아요. 예. 그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 법조비리라는 게 터진 이유로 예. 과거에는 판사나 검사를 그냥 방에 가서 무시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애초에 발본색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슨 목적으로 왜 와서 누구를 얼마 동안 만났는지를 기록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기록부가 비치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그냥 뭐 검찰은 어차피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처벌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이득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공무원 복무 규정, 검찰 내 복무 규정을 위반한 거는 확실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품위유지 의무라기보다는 성실 의무라고 되겠죠.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예. 직무 수행을 안 하고 예. 그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이제 그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박상용이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그리고 지금 박상용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 직무 정지됐고 지금 녹취록 등장해서 정말 온 세상에 까발려졌는데 소위 말해서 나쁜 짓 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인터뷰하고 다닐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 보니까 곧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고 나가게 되는 검사들, 이런 검사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 퇴직 후 혹은 징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출마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징계만 해갖고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갖고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 처분이 될는지 네. 의문을 가는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 과거의 정치 검사들이 보이던 행태들이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특정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죠. 그 전형적으로 한동훈이가 보였던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길을 가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 버젓이 지금 국힘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아 저게 내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혹시 거죠. 그 영상 보셨어요? 어떤 거? 그 저기 박상용 검사가 누구죠? 곽규태원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 예, 그다음에 예, 윤상현한테 맞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 서로 넘겨받고 전화번호 끝내라고. 그들끼리는 한 식구니까. 예. 예. 제가 지난 회의 때 짜고 치질 거니 뻔히 안다. 그 수준 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밖에서 인사하고 뭐 보십시오. 뭐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뭐라 했냐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간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짜고 치지만 내가 일할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짜지 말라고 한 거고 오늘은 또 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뭐 단독 청문회 한다고요? 그 작전회의 하러 가는 겁니까? 작전회의 하러 가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대변인들은 나가서 하셔라. 다른 얘기 하지 마셔라 하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뭐 공소 취소 뭐 한다는데 그 나경원 의원님은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 뭘 지금 와가지고 공소 취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박상용 검사랑 작전회의 하실 거면 빨리 나가셔서 이 회의 방해 그만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짜고 치는 거 뻔히 안다고 말씀드렸지만
야, 곽규택도 인사 받는 태도도 막 그랬어. 자, 다음은 그 어미준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미준 검사는 대장동 수사에 얽혀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유증교사 혐의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도 있는데,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양분남 의원이 많이 혼내시던데 어떻게 이재명 혐의가 없는데 그 공소 사실에 넣냐 그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 일부인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공소 그 사실에 적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정진상 실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걸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에 섞여 있는 문장만 보더라도 주어가 정진상이고 예. 마지막 서술어가 보고했다. 예.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당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야차자차 준답되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사 받은 적 없죠. 정진상 실장한테 그런 사실. 예, 그런 건 그런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전을 합시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유동규가 그러면은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유동규가 말했다 공소장에 그랬습니까? 최소한도 잠깐만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소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고해달라면은 정진상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진상 조사를 안 하면은 최소한도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유동규 말만 믿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유동규 말만 믿고다면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현장을 봤다는 겁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러한 증거가 없이는 공소장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검사가 이렇게 공소장을 써도 됩니까? 증거를 갖추고 무슨 증거가 기소했습니다. 있어요? 예. 무슨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진상이 본인을 통해서 이러한 진술을 듣거나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 보고했다는 녹취 파일이 없는 그 공소장 쓸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쓴 것은 증인이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야. 아닙니다. 목표사항을.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게 되면은요, 자 기소할 수 없는데 기소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 달성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공소를 기소를 해놓으면은 수사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 480억을 먹기로 했다. 약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범죄 행위의 동기, 목적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무죄나면은 모른다 이것이지. 이게 대표적 정적주의 표적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진상이 보고해서 승인받은 사실이 양분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거를 정진상을 조사해가지고 정진상 진술로 인정을 시인을 했던지 아니면 정진상이 보고하는 내용에 녹취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있던지 그렇죠. 아니면 실제 보고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에 관한 진술을 했던지 그렇죠. 제3자가 있든지 아니면 저기 하다못해 이재명 지사가 그래 정진상 와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거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그걸 그려버린 거지 그냥 공소장을 쓴 게 아니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남 의원 입장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공소장을 쓰는 검사에 어떻게 이렇게 날조를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역정을 내신 거죠. 이거 그러면 어미준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들의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 미운 사람을 할 때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다 의율해서 처벌한다고 기소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하물며 공소장에다가 써가지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미준 검사는 그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관계에 따라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설명할 기회를 계속 달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수법이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말이 많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뭐 증거관계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뭐 양심에
거 따라서 저기 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설명하라고 그러면 본질을 비껴나는 답변들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에 의한 궤변만 일삼고 하니까. 하여튼 정치 검사들의 민낯을 아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서 각각의 그 표정이나 태도나 나이나 이런 위치는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하는 짓거리가.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이건 수사의 ABC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의 의견을 안 듣고 공소 사실에 넣는 건지 예.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될 뻔한 분한테 그렇게 할 때 예.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진짜 맘만 먹으면 엮을 수 있겠네요. 진짜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지 뭐. 아니 그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 뭐 거기도 그냥 일반 시민은 아니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인데도.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예. 구치소에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 화장실도 없는 구치감에다가 그 먹방 같은 데 넣어놓고 애 사진 보여줘가면서 예. 네 인생 생각해봐라 이게. 뭐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모포 한 장 주고 48시간 버티라고 했다. 예. 그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차기근 고문이에요. 예, 이거는 차기근 사실상.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어. 그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거 고문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아니 아직도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그 검사 출신자들이 과거에 윤석열한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권 침해가 있었다 어쩌고 지들끼리 그때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고문에 준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검사가. 그럼 인권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자기들이 과거에 뭐라 그래 대통령도 인권을 인권이 보장해야 있다 된다. 그랬죠. 예. 이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임무예요. 근데 그거를 인권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 검사 출신이 인권위원장이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 뭐 강한 의심,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박성준 의원은 그 어미준 검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미준 검사 왜 시나리오를 씁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박성준 그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그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큰 그림이. 예,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오지 않자 일부러 가상의 인물을 만든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그렇죠. 크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을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가. 예, 그랬다면서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저기를 한 거고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이 돼서 재판을 했거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 영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을 항상 찾아놓고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2년간 녹취할 정도면. 예, 2년 동안의 녹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업이 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지금 김용의 용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용이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예. 이재명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근데 그거를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참 그 왜 그랬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시킨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출세라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문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전용기 의원이 강백신 검사를 향해서 크게 호통친 내용인데, 강백신 검사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맞는데 이 강백신 검사는 기소 후에 무죄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들은 무죄로 빼준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이제 공소장을 이상하게 네. 쓴다거나. 유동규 경우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유동규는 무죄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크게 비판을 하자 강백신 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맞으면 공소장을 변경을 안 하기도 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판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유죄를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 씨가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의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공소장 변경을 떠나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때 청문회 때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 청문회 하는 날 당일날 자정이 임박해가지고 그것도 국힘 쪽하고 짜고 미리 예고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인을. 근데 기소 내용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는 게 지네들의 수사 결과로도 드러나잖아요.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철회한 것도 아니고 재기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재판에 2개의 공소장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를 판사가 애초에 하나는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그건 없애라라고 하니까 아유 그건 못 없애겠다. 이렇게 버팅기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떻게든 죽여야 될 사람한테는 공소장 2장 3장이라도 막 써서 올리고, 지네들이 봐줘야 될 사람일 때에는 명백히 잘못된 것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이런 짓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하고도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판결 공소 기각으로 나왔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검사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그 수소법원인 선행사건 제1심 내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예. 이것도 봐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판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잖아요. 법률 전문가라서 충분히 알 수 알 수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있는데 3이라고 우겨놓으니까 다시 생각해, 이거 다시 고쳐야지.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떡해 하는데, 나 죽어도 못 고치겠다. 내 생각엔 3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요약을 하면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재판부는 절차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한 결국 거죠. 공소기각 이런 프레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검찰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면서 그렇죠. 예. 매일매일 그 일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그 유동규 사실혼유 압수조사에서는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장이 엄청나게 그 강백신 검사를 혼내더라고요. 이때 이재명 대표 입건됐었나요? 강백신 검사 입건돼 있었나요? 지금 이 사건 이 영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봐서는 입건은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입건이 안 되어 있죠? 입건이 안 되어 있는데 피의자라고 왜 써 있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이게 압수조서라는 게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었고 압수도 막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 아니에요, 검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작성하는 검사 검사나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강백신 일으켰던 것으로 검사.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검사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저 담당 책임자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막 돌아가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인데 그거를 피의자라고 써요? 피의자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딱 써놨는데 예. 앞에다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입건이 돼 있어야 돼. 누구에 관한 무슨 사건인지. 근데 거기에다가 전혀 입건도 안 돼 있고 얘기도 안 됐던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미리 써놓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해명도 가관이에요. 처음에는 입건돼 있는 상태였다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확인이 되니까 오탈자다. 오기, 잘못된 오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그러면 잘못된 오기라면 수사 책임자는 누구냐? 강백신 당신이 부장 아니냐라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죽어도 그 말은 또 안 해.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정도 되니까 윤석열 한동훈 꼬붕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죠. 예. 그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례 신도시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재창영을 실장님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재명을 엮으려 한 거 아니냐? 예. 속기사 핑계를 대더만요. 네, 맞아요. 속기사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봉 띠지를 얘기하면 발단 수사관 핑계를 대고 그래서 같은 수법이죠. 속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건 속기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속기사 누구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근데 있는. 이번 기회에 속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그걸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예. 벌일 수 있느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1기 그러니까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때는
이재명이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네. 2기로 바뀌면서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1기 수사팀은 직접 다 들었다는 거잖아. 예. 그 녹취를요. 2기 수사팀은 물어보니까 또 안 들었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기사 책임으로 돌리려고 이제 그것도 하는 일종의 수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몰래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또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을 엮기 위한 걸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그냥 뭐 어떻게 말하자면 그 본인들이 정한 설정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일체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예. 행동들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 왔다. 예. 그러고 나서 절대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정일권 부장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애들 사진 보면 그런 순간에 제가 보기엔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위축될 거예요. 그게 정말 무너지죠. 네. 마음이. 그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영화에서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제가 뭐 잘 선택해라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게 압박이 아닌 뭡니까? 고마워서 흘린 눈물입니까? 당시에 제가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검사님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했을 때도 그래요?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제가 잘 생각해라고 말한 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 말에다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검사랑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날 밤 부치감에 묶인 채로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옷 2장 주며 이틀 동안 있으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정일권 증인이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질 협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과거부터 간첩 조작 수사 같은 거 할 적에도 늘 써먹던 수법이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옆에 방음설이 잘 안 돼 있는 방에 부모님이나 그 부인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막 고문을 해요. 예. 그 너 저 사람 죽일 거냐? 아니면 니네 너까지 같이 다 해서 다 같이 간첩단으로 해줄까? 네가 그냥 인정하면은 저 사람도 집에 가고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면 없는 사실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그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게 단적인 게 서영교 위원장이 물어보잖아요. 정일권이한테 너 가족 애들 자식들 가족이 있냐. 있느냐. 네, 그거는 그겁니다. 개인적인 거라 밝힐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그렇게까지 방어를 하면서. 근데 그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낼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네. 참 말은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들으면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몇 달 몇 시간을 고민해가지고 나왔을 거거든 그걸. 예. 근데 하는 소리 보십시오. 왜 애들 사진 보여주냐고 하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 보여줬다.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거를 의원들이 한 사람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금 대장동 수사 2기 검사 총 9명을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이런저런 사실관계들이 많이들 드러나고 있었고 이게 이렇게 늦어질 거고 또 흐지부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대검 검찰부장을 알박기를 하고 박성재가 끝까지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큼 작당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할 건지를 또 다들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무슨 저런 거잖아요. 계엄을 국민들을 한테 경고를 보내서 야당에 경고를 보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잖아. 예. 똑같잖아요. 말하는 논리나 그 방식이나 그 뻔뻔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렇게 나쁘고 악마 같고 뻔뻔한 사람들만 뽑아서 검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속성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조직을 그냥 두면 안 됐던 거죠. 이번에 저 국조특위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인물 다름 아닌 정용환 네. 서울고검 차장검사. 네. 그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1기 수사 검사였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없었다라고 네. 인정한 어떻습니까? 정용환 차장검사는.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아, 차이가 한참 네. 많이 나는 사람이라서 뭐 75년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또 빙빙 돌았죠 외곽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고검 차장으로 와서 지금은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는 감찰 조사를 지금 책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울고검에서 하여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검사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엮지 못해서 좌천당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선원 의원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조직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검사는 그 라인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확실히 바뀌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계속 고민하는 게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느냐입니다. 어느 네. 줄에 서야지 내가 앞으로 출세가 보장될까.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들이 일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한 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 국조특위에서 사진을 보여주던데 그 윤석열 사단 해가지고 송경호 지검장, 그다음에 누구죠? 고영곤 차장, 그다음에 어미준, 강백신 그 네 명이 한 몸이라고. 그리고 앞에 말한 그 두 명은 지금 같은 법무부원에 있다고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네네. 그게 뭐 그자들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도 계속 윤석열이 한동훈이하고 같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법무부가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수사팀 감찰을 지금 숙청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죠? 예.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조특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고 그리고 당시 정부는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권은 이를 은폐 사건으로 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지 말지 관심사였는데 그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그 삭제된 첩보 보고서가 실제로는 원본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조작 기소를 인정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던 일이고 시스템 상으로도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그냥 다 삭제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쁜 짓 이상한 짓을 하고라도 그들이 다 삭제해 버릴 수 있으면 근거를 남기지 않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얘기를 또 계속 했었죠. 그게 다 남아있다. 왜 삭제가 됐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제 기소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그 국조특위에서 제출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공소장이나 공소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만들어내잖아요, 얘기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 앞으로 남은 과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이번에 많은 걸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분명히 수사권입니다. 보안권이 아니고 수사권이에요. 본질은. 그러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이 무혐의 아무리 찾아도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경찰이 그렇게 했다. 근데 야 이거 보안 수사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녹취록 조작하고 뭐 속기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해내는 집단들이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하여튼 끊어내야 된다. 이런 뭐라는 점은 국민적인 의지로 이건 반드시 뚫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반응 어떤가요? 지금 보안 수사권 그 폐지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좀 이렇게 보안 또 이제 수사권 뭉게뭉게 이제 저기를 피워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정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명백히 지금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다 없애고 요구권만 주는 게 당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가. 그러면 과거에 그 정부 법안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당론으로 했는데 왜 자꾸 법사위에서 토를 다느냐라고 왜곡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법사위에서 다시 보강하기로 했던 거를 쏙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주요 논거가 당론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였는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당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당론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지 과거에 당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보안 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큰 의미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뭐 힘 여부가 아니라 그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래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라서 어찌 보면 절차적 권리로서는 뭐 이렇게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다 잘 해낼 거고 야로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점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벼운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희준 검사하고 강백신 검사가 22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로 발령이 났는데 그렇죠. 몰래. 그 뒤인 두 달 뒤인 22년 7월에 이제 반부패 부장 검사로 났잖아요. 근데 그 두 달 동안 그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봤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파견 형식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고검 소속으로 해놓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라고 해놓고 중앙지검장한테 따로 보고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원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팀은 전혀 모르게 그걸 했고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건데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 근데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진짜로. 응? 자기들끼리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용환 그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국조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